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5일 순천시 선거구에 대한 2개구 분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환영했었는데요. 이 안을 두고 전남 지역의 입장이 분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칫 지난 총선 때 게리맨더링,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순천시 선거구에 대한 단독 선거구 분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 지역이 광양구례 곡선과 병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상 기류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위에 순천 선거구 단독 분구안이 포함된 전국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라고 포문을 연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남 서북권과 동북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내에서는 국회 내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획정안을 만지작거리다 최악의 경우 진전 없이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럽게 새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획정안에 대한 이상 기류에 대해 크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순천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분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순천시 의회도 순천 단독 분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 개인의 살이 사욕이다.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 득실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순천 시민들을 무시한 언사라고 공개 비판했고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순천시 선거구 분구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싸늘한 지역 여론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선거구 정상화라는 말씀을 쓰죠. 왜냐하면 아까 논리적인 순서가 해룡을 게리맨더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 그래서 바로 잡았더니 순천이 인구 1위 도시로 올라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맞겠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으로 기형적으로 나뉜 순천시 선거구. 이번 총선만큼은 순천 선거구를 되찾고 분구까지 시키자는 지역의 요구가 국회 정개특위의 최종 결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유족회, 순천 YMCA 등 순천 시민사회단체 10곳은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당연직 5명과 유족 대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극우 인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 전문가가 1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순 사건을 연구한 학자들로 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다시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근기 전 곡성 군수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군수는 오늘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혁신과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고 우리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군수는 또 광양의 미래 청사진 제시와 광양항 경쟁력 강화, 곡성 구례의 관광산업 발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정원박람회 개최 뒷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개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는 26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순천과 서울에서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운영 노하우 등을 담은 책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의 비밀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 성격의 북콘서트를 가질 계획입니다. 노 시장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함께 땀 흘렸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일 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심승소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원고 3명은 별세했고 유족 1명만 최종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본 전범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2차 소송 원고들이 대법원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 만이고 대법원에 계류한 지 5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본 기업이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원고 4명은 모두 4억 7천만 원의 배상금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별세해 유족 1명만 유일하게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소송한 지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이제사 판결이 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이번 사건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 측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차 소송도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은 후 5년이 지나도록 배상과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 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5년 만에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을 하루빨리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변칙적인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수 선박람회 관련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는 여수세계 선박람회 추진 사업비 8억 6천만 원이 반영됐고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를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0억 원은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순천시의 발왕산 풍력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 승주 발왕산 풍력발전시설 개발 예정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인데다 경사도도 15도 이상이어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허가 불가능 지역인데 시가 일부 보완을 전제로 허가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했다며 순천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는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 이격 거리와 경사도 규정에 저촉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불허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다 위 배들의 이정표인 남해안 등대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구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데요. 철거 예정이던 등대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동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 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MBC의 이메일 정보 서비스 뉴스레터인 MBC 로컬 여수가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구독자 1,000명을 확보했습니다. MBC 로컬 여수는 전남 동북권을 잘 알고 있는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행사와 맛집,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등 가장 빠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아침 9시마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여수.mbclocal.com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수 MBC가 기획 보도한 뉴스들이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주관한 올해의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유민호, 박찬호, 송정혁, 정은용 기자가 제작한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 진압 사태를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에 선정했습니다. 또 김단비, 배준식 기자가 제작한 73년 만에 찾은 민간인 폭격 기록은 방송 기획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돌산 앞바다에서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제 오후 8시 5분쯤 인근 바지에 계류 작업을 하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지고 1.43톤급 모터보트가 표류하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민간 구조선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도로 위 블랙아이스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온 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노면이 빙판처럼 얼어붙어 생기는데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4,600건으로 107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청년층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년층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남은 총 인구 172만여 명 가운데 중장년층이 68만여 명으로 44.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청년층의 인구 비율은 26.5%에 그쳤습니다. 광양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구역에 주차된 화물 자동차를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광양읍과 중마동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속에서 사업용 여객 화물 자동차 32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오전까지 눈발이 날렸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은 맑은 하늘 드러나며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의 기세는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따뜻하게 입고 나서야겠습니다. 순천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5도, 고흥 영하 6도, 광양 영하 7도, 순천은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0도, 광양 영상 1도, 고흥도 영상 2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1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동운수 노동조합 이장훈 조합장회 간부 일동 155만 원, 전남동부 굴착기 조종사 협의회 일동 100만 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토목건축협의회 회원사 일동 100만 원, 여수시 대교동 13통 김인규 통장회 주민 일동 50만 원, 중흥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학부모 교직원 일동 46만 6천 원, 여수시 대교동 9통 박용채 통장회 주민 일동 38만 원, 순천시 남정동 14통 현대아파트 주민 일동 30만 원,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직원 일동 3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외산마을 주민 일동 26만 4천 원, 순천시 도사동 25통 동편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44통 대동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17통 인덕마을 주민 일동 22만 원, 여수시 율촌면 청산 2구 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9통 한경아파트 주민 일동 20만 원, 고흥군 포두면 내산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점안면 대승종합개발 대표이사 김성태 20만 원, 순천시 외서면 가용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남제동 14통 주민 일동 15만 원, 순천시 월등면 병운마을 주민 일동 11만 원, 신월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운곡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대곡 월산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한국전력 FMS 순천지사 직원 일동 10만 원, 여수 개인택시 38회 모임 회원 일동 10만 원, 여수시 광림동 10통장 최은희 10만 원, 충무동 장수경로당 회원 일동 10만 원, 동백초등학교 2학년 학생 일동 7만 6,500원, 순천시 남제동 14통 호남철물 대표 최병연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는 24일 소호 동동다리와 30일 종포해양공원에서 드론 700여 대를 이용해 다양한 주제의 드론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쇼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되고 버스킹과 댄스 공연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